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56.3kg. 몸무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수산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인데 세계 1위라는군요. 일본이 원래 수산물 1등 소비 국가였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바뀐 겁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제나 오늘 끼니에 한 번 정도는 분명 생선이나 다시마, 김, 어패류 이런 거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수산물 먹거리, 품질은 괜찮은 걸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관리를 위해 쓰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만나봅니다.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추모 기록물들 보존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광장 등에서 수집한 시민 추모 기록물을 정리하고 보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96,457점이라고 합니다. 리본, 추모 종이배, 추모 글, 현수막 같은 기록물들인데요. 매년 이맘때만큼은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더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면서 힘내는 오늘과 이번 주말 휴일 보내면 어떨까요? 자, 60년대 미국의 3인조 걸그룹이죠. 로네츠의 Be My Baby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장이죠. 신현석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본원이 일산에 있다가 부산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또 운영을 해오면서 그간에 좀 소회가 좀 있을 텐데요. 이거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작년 8월에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요. 한 7개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 우리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본래는 일산에 있었습니다. 네. 일산에 있다가 작년 3월에 우리 부산의 영도 혁신지구라 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예. 이전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간 지가 5개월쯤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직원들의 어떤 조직 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차분하게 그렇죠.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직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기관 자체가 이 수산물의 안전성, 안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자, 우리 수도권 투데이 그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또 이렇게 방송에서 듣는 게 참 신선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뭐 인천 지원도 있고 뭐 지원이 전국에 쭉 있죠. 평택 지원도 있고. 저희가 전국에 13개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산물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항구가 있는 곳, 네. 또 공항으로 또 우리 휴대폰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휴대폰 있는 공항 이렇게 해가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에 소비되는 수산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품질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부산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서 다 직원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수산물을 품질을 관리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안전성 조사를 하는데 네.
올해 같으면 한 11,000건 정도를 갖다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잡는 생산 현장이 되는 실제로 조업선에서 오는 것들, 네. 위판장 또는 공판장 또는 우리 저 냉동 냉장 창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마트에서 수거하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양식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양식장에 가서 직접 수거를 해 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 오면 우리 부산하고 부산 지원하고 인천 지원의 분석실이 있습니다. 아. 분석실에서 이게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말하자면 저희 중금속이라든가 네. 또는 항생 물질, 또 뭐 관심이 많은 방사능, 그렇죠. 예, 농약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품질이 나왔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이게 금지 물질도 오고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을 시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항생물질이 나왔다면 이 항생물질은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체외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허. 출하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기관은 생산 단계, 말하자면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네. 출하돼 가지고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을 확보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유통 단계 넘어가게 되면 예.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생산 단계에서의 시료를 채취해서 문제가 없는지 전체 샘플링을 하는 거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방사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오히려 그 일본 내에서의 국내 소비량은 떨어졌대요. 근데 수출량은 굉장히 늘렸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들도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안전한가? 특히 이제 방사성 물질 같은 것들이 좀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일단 정부에서는 그때 이 일본의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시켰고요. 해수부 차원에서 그때는 움직였었죠. 네, 저희가 그때는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지금 수입 수산물인데 일본산이 들어오는 데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하지만 예. 우리 국내산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지금 방사능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바닷물은 그 국경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물 자체는 또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물 말씀하셨는데 바닷물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일본 쪽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꼭- 이게 또 부산에 이제 본원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일본하고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좀 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본원이 내려갔다고 해서 저희 가령 일산에 있던 것보다 특별히 뭐 업무가 달라지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점이 딱 정확히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저 민원인 분들이 네. 예전에는 일산 찾아오실 적에 그 수산물 때문에 오시는데 아. 야, 이거 이상하게 왜 내륙에 들어와야 돼? 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내륙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 민원인 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시질 않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륙에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 수산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감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현장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현장하고 매칭이 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산물들이 이제 또 유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통 단계니까 식약처 관할인가요? 아니면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여기서도 좀 그런 시료 채취도 하고 하나요? 고기 팔리기 전 단계에서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시료 수거를 해서 가령 인천지원에서 그중에도 일부를 파악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수도권에서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수산물을 섭취할 때 그 수산물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품질관리원의 관할 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런데 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그런 수산물 중에 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있는 거랄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충남의 광천 새우젓. 예. 네, 새우젓이 이제 이 광천 새우젓이 유명한데 토굴 새우젓.
근데 이게 중국산인데 광천산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좀 그 검사를 하고 좀 단속을 하나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인데 예. 그 말씀하신 새우젓 같은 경우는 새우 자체가 우리 서해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어떤 DNA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 판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 새우젓에 들어가는 천일염이 있습니다. 예. 천일염도 국산을 쓰는지 중국산을 쓰는지 또 판별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단속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원산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제대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지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새우젓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법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 보면 우리 원 안에서 연구 인력이 부족하죠. 하고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이래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대상 개소수가 한 75만 개 되는데 많군요. 75만 개를 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인재가 필요하군요. 연구 인력도 그렇고 단속 인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 좀 정책 당국에서 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요. 최근 추이를 쭉 봤을 때 이 수산물의 그런 그 신선도랄지 안정성이랄지 이게 좀 점차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래 섭취하는 수산물 중에는 이 자연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양식산이 있는데 자연산은 대개의 경우 어떤 유해 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 되고 양식산은 이 양식을 하다 보면 이래 항생제라든가 약품 투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유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게 되면 양식산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는데 네. 저 추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전체 저희가 10,000건 정도 했는데 한 200건 정도 나왔어요. 네. 그게 해서 한 2%쯤 정도 나왔는데 그게 14년도나 13년도 또 12년도 이때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15년도 네. 이때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징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어느 특정 어종에 있어 가지고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약품을 쓰는 경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이 건수가 나와서 그렇고 평균치를 올려버리는군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네. 수산물의 그 안전성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샵 0945번으로 시청자 문자도 받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074번님, 저희 집은 게장 마니아 가족입니다. 지난해 근데 기생충 얘기도 있고 해서요. 걱정스러운데 꽃게철 이제 다가옵니다. 안심하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꽃게 자체 아까 말씀드린 꽃게는 자연산인데 네네. 꽃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네. 예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산 꽃게에서 납이 들어가 있었다. 네. 그런 것은 어떤 인위적인 요소에서 들어간 것이지 꽃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섭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게 좀 색안경일 수도 있는데 원산지가 이제 중국이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좀 의심하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워낙 전례가 많잖아요.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불신감을 주는 사례들이 많아서 원산지 표시 괜찮을까요? 뭐 주꾸미 같은 경우도 중국산 주꾸미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계속 그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될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 원산지 표시는 왜 이래 그 원산지 표시를 허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 표시를 하는 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네. 대개는 상인들이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좀 얻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그리고 수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납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떤 들어올 적에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될 때는 이것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제대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료를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산 참치다, 뭐 다랑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내에서 가공돼서 또 판매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재료를 들여올 때 그것도 검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로 반입이 될 적에는 네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먹는 데에 안전한지 아닌지를 기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물품에서 혹시 네.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질병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걸 검사를 통과한 물건이 시중에서 유통된다고 봤을 적에는 일단 안전한 것이 유통된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이 한류가 열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수산물이 좀 수출도 잘 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K-시푸드 이런 식으로 또 좀 브랜드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원에서는 직접 이제 어떤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하는 일을 보면은 네. 이게가 수입국에서 이 수출하는 업체를 갖다 등록을 하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480개소가 등록돼 있는데 그 등록된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EU 쪽 같은 데 수산물을 수출하는 우리 원양 어선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원양 어선이 멀리서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멀리 있는 현장까지 저희가 나가서 또 위생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출이 될 때는 상대국에서 위생증명서 또는 네. 의핵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증명서 발급을 매년 2,000건 이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 업체에 대해서는 이 해외 수출 정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SMS를 통해 가지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원 올해 어떤 목표 갖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네.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안전성을 조사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한 10,000건 넘게 되는데 그보다 네. 훨씬 더 많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에 23억 불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네. 그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 내 자신,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 수산물이 안전할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에서 올라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현석 원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예, 안산의 그 택시기사인데 5년 됐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 놈인데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했는데 나도 가슴이 아파갖고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 그 까만 복장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태워다 주고 요금도 안 받고 내리시라 그러고 분향소 끝날 때까지 거기 가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했어요. 3,000원, 4,000원 나오는데 그거 전국에서 그 사람들이 시간 내갖고 왔는데 그거 참아 나도 이거 생업이지만은 못 받겠더라고요.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짜 눈물이 글썽해지는데 아프죠. 나도 자식 있는 놈인데 나 그 TV 보고 나도 눈물을 흘리고 진짜 붕괴하고 살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선장이고 그 태도 그 책임감 무책임에서 붕괴를 하고 했는데 좋은 데 가서 제발 좀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자기가 죽는 데는 순간에 그 발버둥 쳤을 때의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월호 당시에 그 안산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현장과 발빠르게 이 가족들 또 관계자들을 이렇게 봉사로 운행하면서 도우셨던 우리 기사님입니다. 그렇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계속 그 재판 중이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내일이 또 세월 2주기인데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게요.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중국어도 배워보고요. 휴일에 가볼 만한 지역 축제 소식도 준비해놨습니다. 잠시만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GJ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봄이 왔어요.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홍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잘 들어.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삼다도라 제주에는 산다수가
내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금요일은 인천시의 행정을 탐방하는 날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에서 신인 여성을 발굴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신인 배우나 가수를 뽑는다는 말은 아닐 것 같고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그 300만 인천 시대의 그 양성 도시를 선도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주도할 새로운 인천의 여성인 그 신인 여성 그 3,000명을 양성합니다. 네. 신인 여성이란 그 새로운 인천 여성을 말하는데요. 신인천 여성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천의 애정과 또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그 전문직 여성과 또 인천에 기여할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인천의 그 잠재된 여성 전문인의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여성의 그 지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인 여성을 발굴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 시는 그 건설, 교통, 산업 등 그 여성이 취약한 분야를 비롯한 그 각 사회 각 분야에서 신인 여성을 발굴할 계획인데요. 월별로 그 주요 홍보 기관을 설정하여 신인 여성 모집 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에서 6월에는 그 국회와 시의회 등 그 정치 분야, 그리고 7월에서 9월에는 학계, 노동계, 건설 분야 등이고요. 10월에서 11월에는 언론, 경제 분야의 그 홍보를 집중해서 12월에 신인 여성 그 위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선정된 그 신인 여성들은 앞으로 그 인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여성 분야의 그 연구 자문 또 시의 그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한 간병 서비스 제공한다. 이 소식도 있네요. 네. 우리 시는 그 지역 사회와 또 시민을 위해서 대가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 자원봉사 시간을 그 마일리지로 적립해드리고 자원봉사자의 그 필요시에 간병 서비스의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총 그 370여 명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네. 올해는 그 100명의 그 자원봉사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할 땐가요? 아니면은 그 봉사하는데 간병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지원 대상은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인천 지역의 그 봉사활동에서 그 1회 이상 참여하신 자원봉사자 중에서 네. 봉사 그 누적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게 조건이고요. 네. 자원봉사자 그 본인과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 가족에게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 등록된 그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그 180시간까지 간병인을 그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2주기 되는 날인데 네. 인천시도 뭐 추모관을 개관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 세월호 사고 2주기를 맞아서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관을 내일 그 정식으로 개관을 합니다. 네. 추모관은 그 3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부평구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 안에다가 1,5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2층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예, 그 추모관은 그 영원히 빛나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안치단 그리고 재래실과 추모탑 등을 배치했고요. 네. 안치단에는 지난 2014년 4월 그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영정과 또 위패 등이 안치되고요. 추모관 내부에는 세월호 그 배 모형을 전시하고 또 사고 스토리를 재현한 샌드아트 영상 그리고 언론 보도 영상 등을 그 상영하게 되었고요. 추모객들이 그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잊지 않고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 교육 장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관이 내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죠. 다 함께 중국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죠. 선생님도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SNS 하세요? 네, 가끔 해요. 그래요? 네. 저도 자주 하고 있는데 네. 또래 친구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다양한 글과 영상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중국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많이 해요. 이 SNS를 중국어로는 사교라는 그 한자 발음을 중국식으로 社交라고 하고요. 社交. 네, 한 번 더. 社交. 社交. 그리고 사이트를 왕이라고 해요. 그물망자를 쓰거든요. 왕. 네, 한국식 발음으로는 왕이라고 들려지는데요. 네. 그래서 SNS를 중국어로는 社交网. 社交网. 한 번 더. 社交网. 社交网. 그렇죠. 사교망이라는 발음인데 이 중국식으로는 社交网이라고 들려지죠. 社交网. 그렇죠. 社交 사교의 장으로 왕. 왕. 일왕. 社交网. 네네. 네, 이렇게 배우면 되나요? SNS. 네. 그렇군요. 또 비슷한 다른 표현들 뭐 없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그 팔로워를 바로 펀스라고 하는데요. 네. SNS에서 이 친구를 맺을 때 내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팬이라는 그 발음을 중국식으로 바꾸면 펀스라고 해요. 펀스. 한 번 더. 펀스. 펀스. 네, 원래 팬이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네. 펀스라고 발음하게 되었고요. 펀스. 그다음에 following이라는 표현은 네. 관심할 때의 그 관자에다가 주목할 때의 주자를 합쳐서 네. 关注라고 해요. 关注. 한 번 더. 关注. 关注. 네, 내가 소식을 받아보는 그 사람을 following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关注. 关注. 그렇죠. 关注. 구독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팔로잉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 그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많이 한다잖아요. 네네. 웨이보 발음은 뭐 웨이보 이럽니까? 微博. 웨이보. 한 번 더. 微博. 웨이보. 네, 웨이보라고 하고요. 무슨 뜻이에요, 웨이보가? 이 뜻 자체는 웨이라는 발음은 네. 미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보어는 어떤 박학다식, 박사할 때 박자예요. 작은 박사 뭐 이런 네, 작은 느낌인가요? 박사의 느낌. 네. 그렇군요. 자, 중국. 소셜 네트워크. 네. 社交网 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요. 다 함께 중국어 배우고 싶은 표현들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같은 번호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께서 휴일에 가볼 법한 지역 축제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네, 정말 수도권이 콕 집었습니다.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 저희가 주목한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 광안리에 어방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부산시 박현욱 수영구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광안리 어방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예, 광안리 어방축제는 올해 16번째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방축제는 매년 4월의 넷째 주 금토 일요일에 개최되고 있고요. 광안리 해변의 멋진 그런 바다와 또 광안대교의 웅장하고 화려한 빛을 배경으로 한 우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전통 어촌을 소재로 한 민속문화축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봄의 대표적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네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 금토일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일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는 분들은요. 근데 그 어방 축제인데 어방이 뭐예요? 예, 어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그죠? 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선시대 숙종 때입니다. 네. 저희 우리 이 수영 지역이 지금의 해군 본부하고 같은 경상자도 수군 절도사 영이라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상 좌수영이군요. 예. 그래서 그 수군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군과
어민들이 협력해서 어업을 권장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어업 협동체를 어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광안리 어방축제는 이러한 수영 지방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방이라는 축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취재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막 재미있는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광안리 그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에서 네네. 그 곤장을 때리는 그런 일도 하고. 예, 그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네, 뭐 예,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던데 올해는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우리 강안리 어방축제는 이 전통으로 어기여차, 신명으로 어기영차라는 그런 주제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물 끌기 한마당이라든지 진두어와 또 경상자수사 행렬 등의 26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 첫날 금요일에는 신어방놀이라는 그런 주제의 개막 공연과 더불어서 화려한 해상 불꽃쇼가 시작이 되고요. 네. 둘째 날 토요일 16시부터 해서 1,8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상자수사 행렬 광안리 해변로에서 전개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주 멋있는 그런 그 선물이 될 거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자수형 어방놀이와 수영 8경을 소재로 한 어방의 탄생 그런 뮤지컬도 하고 또 옛 고기잡이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진두어화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진두어화도 뭐 전통적으로 고기 잡는 그런 행사인가요? 그렇죠. 바다에 배에서 불을 밝혀서 네. 고기를 잡는 그런 것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제장 한가운데 수영성 그런 누각을 설치해서 수군장 교대식도 하고 또 곤장도 때리고 또 수군 무예 공연 그렇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애인끼리 놀러 가면은 그동안에 애인이 잘못한 거 화풀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 거기 또 광안리이기 때문에 요즘 그 현대식 카페도 많이 들어섰고 그래서 예.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벤트 뭐 다른 즐길 것들도 있나요? 예, 뭐 다양합니다. 어방 그물 끌기도 있고 네.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모든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해서 그 속에 물고기를 실제 잡습니다. 예. 그 잡아서 그 물고기를 가져가는 그런 무료 체험 행사도 있고요. 또 이 맨손으로 활을 풀어놓고 맨손으로 활을 잡는 그런 행사도 토요일, 일요일에 다양하게 그렇게 개최되고 있고 거기서 네. 잡은 그 하루를 바로 옆에서 저희들이 그 싱싱한 하루를 해를 또 치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잡은 것을 해를 먹기도 하고 뭐 어방 민속 마을이라 이래가지고 수군 병령이라든지 어민 마을, 어촌 공방 이런 세 개 테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 이용할 때도 우리 한복으로 우리 제례 옷으로 갈아입고 어방 엽전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 각종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청년 작가들이 만든 축제 기념품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 또 먹을 것도 많거든요. 그 네, 광안리 그렇습니다. 쪽에 냉짬뽕도 유명하고 또 광안리 회센터가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가셔서 많이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는 방법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가는 방법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승용차나 관광버스로 올 때도 남해 고속도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도 오는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예. 톨게이트를 지나서 황령산 터널이나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오면 되는데요. 이게 내비게이션 치면 다 나옵니다만은 승용차나 버스 이용할 때를 그렇고 또 기차를 이용하면 부산역에서 내려서 시내 버스를 타면은 네. 광안리역까지 약 25분이면 그 지하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비행기로 오면은 김해국제공항에 내려서 우리 강안리 방향으로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강안리 앞에 그 남천동 코링 빌딩 앞에서 하차를 하면 거기서 또 5분 거리의 해수욕장에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광안리 어방축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네요. 부산시 박현욱 수영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난 놓아여도 네,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그 세월호 희생자 고 이보미 양이 생전에 불렀던 거위의 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거위의 꿈 원곡 들어보죠.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힘차고 또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등